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학과 전문의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돌발성 난청의 고압산소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시작되는 난청을 말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88% 정도가 확인되는 원인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난청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갑자기 시작이 되고 한쪽에 먼저 오게 됩니다. 깨어났을 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날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한쪽 귀가 안 들려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내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3개의 연속 주파수 이상에서 3일 이내에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청력 소실 외에도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어지럼증 그리고 귀가 꽉 찬 느낌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소리가 들렸을 때도 안 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 당시에는 이제 그 전에 검사했던 오디오그램, 청력 검사지가 없기 때문에 그 건측의 귀와 그 병측의 귀의 청력 검사를 비교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병률은 미국의 경우에 10만 명당 그 160명 정도로 발생하는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5천만 인구를 적용한다면 한 8, 9만 명 정도가 해마다 생기지 않나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교과서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어린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도 있었고요. 그 밖에 70대 환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다수의 그 원인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것들도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밝혀진 건 없어요. 1944년도에 드 클레인에 의해서 악타 오토 라링걸로기카라고 하는 저널의 최초로 과학적인 보고가 난청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귀의 해부학을 좀 살펴보면 이 바깥에 이 부분 귀바퀴를 비롯해서 이 고막 전까지를 우리가 웨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안쪽이 중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내이, 그리고 이 아래에 동글동글하게 표시된 이 부분이 그 코클리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와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고막을 거쳐서 이 3개의 이소골을 지나서 그 음파가 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코클리어를 지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콜티시 기관이 그 음파를 감지하고 우리가 소리로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난청, 특히 돌발성 난청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약은 스테로이드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로만 그 치료가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그 고막 쪽에 직접 주사를 하는 경우가 같이 병행됩니다. 스테로이드 치료의 원리는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인 TNF-알파하고 NF-카파-B를 차단하여서 코클리어를 염증 반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 스테로이드는 와우로 가는 혈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와우의 허혈을 개선해서 뇌의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티리아 베스큘라리스의 기능을 증진하게 되고 난청 회복 시에 이 구조물들의 어떤 형태를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치료 효과를 일으키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와우와 그 내부의 구조물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이 구조물들은 아주 빠르게 대사가 됩니다. 그 안에서 빠르게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곳으로 가는 혈관의 발달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리아 베스큘라리스하고 콜티시 기관이라고 하는 이 2개의 기관은 아주 높은 양의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직접적인 혈관 공급은 미니멀하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만약에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와우로 가는 산소의 조직 산소화는 코클리아 캐필리 네트워크스로부터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페릴 림프, 코틸 림프로의 산소 확산에 의해서 그 조직 산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차적인 산소 원천은 와우 내부 구조물들에 대한 있는 그 페릴 림프로 이제 산소가 확산되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녹아 있는 산소들이 결국에는 스티리아 베스큘라리스나 그리고 콜티시 기관으로 그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이 산소를 사용해서 대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클리어의 구조는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구조물인데 이거를 좀 쭉 늘어뜨리게 되면요.
끝이 막혀 있는 관 모양, 대롱 모양이 됩니다. 이 대롱의 단면은 이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보이는 이 노란 것들이 헤어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감지하는 헤어셀이고요. 이거를 좀 단면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 두 구역에는 페릴 림프, 이 내부에는 콜티 림프가 있습니다. 이 페릴 림프라고는 이 액체 속에 녹아들어있는 산소들이 결국 여기로 확산돼서 이 스트리아 베스큘라리스 그리고 콜티치 기관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압이 아닌 일반 대기압에서 산소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모바릭의 경우에는 그 아까 봤던 페릴 림프에 약 3.4배 산소를 녹일 수가 있고요. 하이퍼바릭은 9.4배 산소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지만 녹인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이퍼바릭 산소는 고농도로 이제 고압에서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4배까지 산소 압력이 증가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산소가 충분히 확산돼서 들어가려면 아주 높은 양의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모바릭으로는 충족이 안 되고, 고압 환경에서 공급하는 9.4배 정도 증가되는 산소가 있을 때만이 충분하게 그 차이를 만들어서 확산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압 산소는 그 허혈 조직으로 다시 혈류가 재개됐을 때 생기는 인저리를 막는 효과가 있고요.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항염증의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돌발성 난청에 대한 다양한 그 치료가 제한되었었고, 그 치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수의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들을 다량으로 분석한 것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전신 스테로이드는 북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치료 방법이고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지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 콘닌과 파네스가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다음에 6가지 치료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전신 스테로이드, 두 번째는 이 IT는 이제 고막을 말하거든요. 고막 안쪽, 고실내 그 스테로이드 요법, 그리고 바트록시빈이라고 하는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게 뱀 독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이제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요게 하나 있고, 마그네슘, 바이타민 E, 고압 산소 치료, 이 6가지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가 아주 심각한 제한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난청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유효한 RCT가 아직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지지하는 랜드마크 스터디조차도 이런 리미테이션즈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자체가 골드 스탠다드로 여기기엔 좀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누락한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가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지지한 다수의 레벨 2 에비던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고려하면 골드 스탠다드로 여길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겁니다. 2007년 코크란 리뷰를 보시면 3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하이퍼바릭 옥시전 트리트먼트가, 즉 고압산소 치료가 모든 주파수의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호전을 보이게 했고, 조기에 내원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할 경우에 유의미한 청력 개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현존하는 메타 분석 중 어느 것도 지금까지 간행된 RCT 전부를 분석하지 못했고, 급성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대해서는 레벨 2 에비던스가 철저하게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혈관 확장제는 2009년도 아가왈 등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환자 데이터가 좀 많지 않았고, 투여한 혈관 확장제의 용량이나 기간, 종류가 서로 상이했다는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직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것이죠. 콜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그 치료 분석, 즉 스테로이드 치료에 대한 메타 분석을 보게 되면 2006년도 웨이 등에 의한 분석 자료가 있는데, 하나의 결과는 이제 61%, 그리고 그 컨트롤은 32%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 다른 하나는 청력 개선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이기에는 좀 아직 언클리어한 거죠. 2013년도에 코크란 연구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연구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클리어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고막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신 스테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대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임상적 의의는 언클리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압산 치료에 대한 분석인데요. 2005년도 코크란 리뷰에서 6개의 트라이얼 304명을 분석한 자료는 청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을 했고요. 2007년도 자료는 2005년도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인데 6개의 트라이얼 308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모든 주파수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고, 특히 조기의 내원에서 조기의 고압선수 치료를 받을 경우에 유의미한 청력 개선이 보였습니다. 2010년과 2012년도에서 이루어진 코크란 리뷰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를 분석해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뭐냐면 고압선수 치료하고 스테로이드 병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아밀로글루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오랄 스테로이드하고 그 고압선수 치료를 병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다고 이렇게 결과를 냈고요. 2012년도 필리포의 연구는 그 고압선수 치료가 더 긍정적인,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수의 치료법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 하나는 고압선수 치료,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병용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치료했던 환자분의 검사 결과인데요. 3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다른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른 병원을 갔다가 우리 병원을 오셨는데요. 다행히도 치료는 저희가 14일 이내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 전에 했던 검사진은 이렇게 그 가청 주파수 구간에서 60dB 정도에 걸쳐 있는 난청이 있었던 환자였었는데 스테로이드를 병용하면서 고압선수 치료를 해보니까 이렇게 개선되는 걸 보였습니다. 초기 PTA가 에어 컨덕션 기준으로 66이었고요. 그 마지막 검사지에서는 33까지 크게 호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돌발성 난청 치료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거는 미국 이비인후과 두경부 외과학회에서 제안한 치료의 플로우 차트고요. 보시면은 이제 가능하면 환자분들은 14일 이내에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고, 그리고 고압선수 치료의 프로토콜은 2.0에서 2.5기압 그리고 90분 동안 매일매일 받는 걸로 10회에서 20회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4기압의 압력을 적용하고 있고요. 90분의 등압 구간을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받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10회에서 20회 정도 치료 받는 사이에 한두 번 정도, 많게는 서너 번 정도씩 PTA를 받아서 오디오그램을 평가하여서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연락처는 아래 번호가 되겠고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 병원 그 고압선수 치료센터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면 저를 비롯한 2명의 또 전문의가 같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질병 상태에 대해서 검사 결과 그리고 진료 소견서를 참고해서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